슬퍼보니 슬픔이 보이네. 힘들었지만 무거운 감정을 견뎌냈던 훈련의 성과는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이다. 아내에게 손절 이후 내가 변한 점이 무엇인지 물으니 예전보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잘 받고 눈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공감 능력과 연민이 증가한 것이다. 나는 항상 내가 옳은 사람이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아내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때의 나는 속도와 소율성을 중요했다.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했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화가 났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원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무리수를 두다 경기장 한복판에서 멈춰 서게 된 후 속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삶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경주가 아니라 그저 자신만의 속도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라는 것도. 그러니 속도와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차를 멈춰야 할 때도 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일단 멈춰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보닛을 열어젖히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비하는 동안에는 멈춰 있음에 조급해 하기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는 여유를 부려도 괜찮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보다는 가족이 모두 앉을 수 있는 세단이면 충분하고 무엇보다 좋은 관계가 필수 요소다. 하지만 내 삶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 쓸모의 유무에 따라서 대화에 참여했다. 그러니 퇴근 이후 아내가 전하는 사소한 일상은 관심 받기였다. 내심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내게 묻는 이야기에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그럴 때면 아내는 무슨 대화를 일 처리하듯 하느냐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점점 아내와의 관계는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갔다. 나는 아내의 감정에는 무관심하고 냉담했다.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도 나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할 뿐이었다. 하지만 손실 이후 내 감정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대화를 마치고 나자 아내의 감정에 마음이 갔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목적지향적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다. 아내는 일상의 사소함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매개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 모두 걸어본 적 없는 부모라는 초행길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사서 하느냐? 며 핀잔을 주곤 했다. 단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럴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했다. 내가 힘들어 보니 이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아내와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점심에 먹었던 음식이 어땠는지 등 목적 없는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려고 한다. 그러다 아내의 감정이 닿을 때 그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아내와의 관계 변화와 함께 내게 찾아온 변화는 연민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을 연민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전보다 눈물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타인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임상심리학을 하면서 주로 병원에서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마음의 병을 안고 병원을 찾는다. 나에게 그들의 증상은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었다. 심리평가를 통해 어떤 증상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기존의 판단적인 태도에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태도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판단적이었다. 가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특별히 비극적이거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럴 때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경우였다. 잊고 있던 나의 아픔이 누군가로 인해 떠올랐을 때에만 연민의 감정이 작동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만난다. 그들은 우리의 동료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나 자신일 때도 있다. 나는 더 이상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상실의 강을 건널 때 가장 힘이 됐던 것은 그저 묵묵히 내가 상처를 회복하고 일어설 때까지 지켜봐준 사람들의 인내였다. 손실의 고통은 온전히 내 것이기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렇기에 어쩌다 그런 일을 겪었니? 참 안 됐다. 라는 동정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연민의 마음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대하듯 그들을 대한다. 가끔 운전을 하다 길에서 불친절한 이들과 마주치게 된다. 마치 누구에게 쫓기듯 엑셀을 밟으며 위험한 질주를 하는 이들을 보며 예전 같았다면 저런 사람들은 사고가 나봐야 정신 차릴 텐데 라며 악담을 했을 텐데 이젠 그렇지 않다. 부디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빌어준다. 그리고 믿어본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의 파고가 잦아들면 그들 역시 나처럼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의 힘겨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에 그리고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일 테니까.